섞은 걸로 만든 약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먹어야 돼. 아, 네. 진짜 이게 지금 세계 그 식품학자나 의사들이 인류의 최후의 마지막 최후의 약이 뭐냐 그러면 유황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유황은 원소기호 S거든요. 접촉할 수 있는 화학적인 것은 6개가 있는데, 아무튼 이 황은 우리 인체에서 지금 이제 뭐냐면 아미노산을 만드는 주원료. 마찬가지로 단백질 만드는 주원료.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 이걸 만드는 주원료 황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이 황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러면서 관절, 신경, 피부, 머리카락 다 빠져버립니다. 특히나 이제 노화된 상태는 발톱이 되게 두꺼워져요. 근데 그거를 무좀이라고 자꾸 그래요. 무좀 발톱 무좀이라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난히 발톱이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그 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은 자 피부 탄력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주름살 생기는 이유가 피부 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피부에 황이 빠져나가서 그럽니다. 그럼 주름이 생겨요. 여러분 저 고무 있죠, 고무. 저 지금 자동차 타이어 고무. 우리 신발에 쓰는 거 고무 많이 쓰이죠. 근데 원래 고무는 탄력이 없어요. 원래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액체 있잖아요. 그 고무인데 그게 말리면 딱딱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황을 딱 섞잖아요. 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탄성의 주 원료는 황이에요. 황, 유황. 그리고 이 유황이 얼마큼 있냐 없냐에 따라서 피부 탄력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머리카락 봐봐. 머리카락 불에 탈 때 그냥 살살살 타지 않죠. 확 타버립니다. 그리고 꼬실러지면은 그 냄새도 이상해요. 그게 황이 타서 그래요. 머리카락은 거의 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이 잘 붙어요. 황이 막 이게 저 다이너마이트 원료예요. 황이 다이너마이트 원료이고 어떤 불 우리가 성냥 있죠, 성냥개에 그 성냥 붙이는 골 그것도 황이에요. 황. 그러니까 불이 잘 붙게 돼 있어. 그래서 머리카락은 그래서 엄청나게 잘 붙고 또 손톱도 깎은 걸 갖다 불에 타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다닥 튀면서 불이 엄청 잘 붙어요. 그게 또 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체에서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 이게 다 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손톱, 발톱이 부서지거나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얄팍해졌다 그러면은 그건 황이 부족한 거예요. 또 두터워져 가지고 왜 노인분들 되면 이제 발톱을 갖다 있죠. 손톱, 발톱 그런 걸로 못 깎아. 거의 벤치로 깎아야 돼. 두꺼워져서. 또 역시 황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황을 보충하는 방법은 음식으로 하는데 음식으로는 마늘이야, 마늘. 네? 마늘 그 다음에 이 가장 많은 게 마늘이에요. 마늘 그 다음에 양파. 여기에 황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고린 있잖아요. 이거 1000분의 1밖에 안 돼. 1000분의 1. 얘네들이 아무리 이거 마늘을 10g을 먹어도 요놈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서 드시는 게 낫다. 제기동 가서 고린 주세요 이러면 돼요? 한약방 쭉 들어가면 한약방 같은 데 들어가서 고린 파는 데 한번 물어봐요. 예. 그러면 알려줘. 예. 그래서 거기서 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사서? 걔네들대로 뭐 50알 먹으면 그러지 말고 한 번 먹을 때 진짜 50알 먹으면 뒤집어집니다. 사람에 따라 틀려요.
5알에서 9알 정도는 먹어요. 음. 근데 5알 먹는데도 막 속이 막 뒤집어져. 그러면 3알을 먹어야 돼요. 지금 저한테 이걸 해가지고 먹어서 하는 분들은 한 알 먹는 사람 있어. 너무 약해가지고. 원래는 기본 뭐요? 9알 먹어야 돼요. 선생님한테 살 수 있어요? 응? 선생님한테? 아니요, 내가 먹을 수밖에 없어. 아무튼 이거 꼭 드셔. 진짜로 피부 이거 아주 맞다 이거 맞다. 정말 이거 먹으면 우선 첫째 위하고 대장이 난리가 납니다. 약한 사람. 아. 근데 그게 교정되는 거예요. 제가 약한데. 그래서 그 장이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피로라든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제된 거 있죠. 싹 해결돼요. 그래서 대장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대장암 환자, 위암 환자 치료했어요. 용종도 다 해결되고. 꼭 드셔. 건강하게 살아야 돼. 유황만 먹어도 괜찮아요? 네? 유황만 먹어도? 아니 유황만 어떻게 유황 먹으면 안 돼. 독이니까. 아 유황은 독이에요? 유황 자체 독이에요. 근데 그냥 먹으면 큰일 나. 아니 이렇게 판매하는 거 있잖아 유황. 저 뭐지? 먹을 수 영양제 있는 영양제. 시기로. 네. 그건 이 아까 이제 고린의 1000분의 1이 마늘인데 마늘의 1000분의 1이 그걸 파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효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원장님은 그 유황가루 사가지고 팩에다가 넣어서 해주는 그러니까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안 돼. 이거 식이항해를 해가지고 거의 그 마늘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 이걸 먹잖아요. 그건 변해서 그러니까 처음 방구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독 다 빠지는 거야. 독 다 빠지고 그러면 장이 정장되잖아요. 변이 진짜 깨끗하게 나와요. 피부 좋아지고 머리카락 좋아지고 다 좋아져. 엄마한테 빨리 사오라고 그러겠죠. 엠브로토스 혹시 아세요? 응? 엠브로토스 혹시 아세요? 아세요? 그것도 먹으면 엄청 가스 나오고. 아니 이게 더라니까. 이게 이 유황이라니까 최고라니까요. 세계 학자들이 다 얘기해 준 거야. 저는 이거 지금 저게 거의 한 20년 돼. 20년 전에 회원들한테 알려줬고 그때부터 회원들이 만들어서 먹고. 그럼 했는데, 고린이는 만들어 놓은 거를 사는 거죠? 그렇게. 당연하죠. 근데 법제에서 만든 거. 그러면 그 한약방에 가가지고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고린 캡슐 있던데 그거 먹어도 돼요? 다 달라요. 알약을 만들었어. 알약. 한? 고린 한도 있던데 응, 한으로 사 먹어요 그러면? 캡슐은 하지 마요. 절대로. 알약. 알약으로 한으로 해가지고 9알. 자, 오늘은 이제 공부할게. 오행, 모카토 음수 오행을 공부하는데, 우선 색깔을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 빌빌빌 해가지고는 못 써.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다스려주는데 그게 나한테 다 힘들까 내가 몸이 나빠져요. 선생님 이거 인터넷으로 사도 돼요? 아니면 꼭 제기동을 가야 돼요? 인터넷에 하도 돼요. 쿠팡이 없던데. 안 팔면은 그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약으로 돼 있어서 인터넷에 못 팔 거예요. 식품이 될 수가 없어. 인터넷에서 만약에 판매를 하고 있다면 그 식품 허가를 받은 거거든.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서 파시면 안 돼요?
내가 먹을 밖에 없다. 이거 진짜 황법제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못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전에 만든 분은 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간에 가서 만들었어요. 냄새가 엄청나게 나니까. 선생님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그래서 저는 아파트인데 못해 이걸. 냄새가 무지하게 나요. 노란색인가요 혹시? 황이 노란색이지. 아 저 그럼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법제하면 노란색에서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변해요. 단백질 가지고 색깔이 바뀌어. 그냥 한의원에서 네. 그 중독 아무튼 안 좋은 거 뺀다고. 근데 네. 그거 먹으면 냄새가 변이나 방구 냄새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 고리냐? 아 그 고리네. 그래가지고 15알씩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먹었네. 예, 뭐 한 2달 먹었었거든요. 그때 어이구.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많이 먹고 9알 먹어야 되니까. 한 3년 됐나? 그거 장이 좋아지고요. 피부도 좋아지고. 물어봐야겠다. 거길 가야겠다. 이거 먹은 사람이 냄새 심해. 골다공이 있었어요. 그 골다공 때문에 어떻게 골다공 막을 수 없을까? 이게 뼈를 보충을 못 하잖아요. 대신에 부러지지 않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고리를 먹게 한 거야 이제 만들어서. 이 사람이요 계단에 1층 계단 대굴대굴 굴렀어. 계단에서 어떻게 발 헛디뎌가지고 뼈 하나도 안 부러졌어요. 뼈 한 개도 안 부러지고 멀쩡해. 확실히 효과 있는 거야. 제기동 가면 다 파나요? 아니죠? 파는 데가 있고 안 파는 데가 있고. 선생님이 꼭 먹으라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만약에 가게 되면 한 명이 다 사서 나눠. 나 엄마가 해야지. 내가 갈 시간이. 여기 오신 분들 지금 4분이서 다 마찬가지야. 다 드셔야 돼. 예. 그렇게 미리미리 건강 체크를 해놓으시라고. 또 하나 선생님 제 네. 질문.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 허벅지 앞쪽이랑 막 꿈틀꿈틀 경련처럼 네. 쥐나는 게 아니고 네. 막 꿈틀꿈틀 근육이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루게릭이네 뭐막 그래서 되게 우울했어요 선생님. 에이. 어디 병원을 가야 되지? 아니 그거는 대퇴 사두근인데 대퇴 사두근이 뭘 끔찍끔찍했다고 그 누게리가 보면 안 되지. 그거는 네. 지금 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근막의 문제고 근육의 문제고요. 그게 부분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을 때 말 그대로 한쪽이 잡아 당기면 한쪽으로 옹색해지잖아요. 이게 파시아가 그게 경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볼이냐. 빨리 먹어요. 네. 자면서도 막 꿈틀꿈틀 이러고 그럼 너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건 걱정하지 마.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다 약하셔 지금 몽탕. 아니, 그러니까 문제야. 이게 지금 약한 사람이 말 그대로 그 어떻게 보면 환자 이제 고객을 하는데 그게 전이 될 수가 있어요 몸에. 이 사람의 문제가 즉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사기가 나한테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었는데 그 능력이 지금 다 허약하니까 모자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다스리고 나면 이제 그때는 뭐야 목서부터 어깨가 무진장 뻐기는 게 앞서. 맞아요. 요즘 그게 너무 전이 된 힘들어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나쁜 사기가 나한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손으로 안 만져도요? 음, 직접적으로? 옆에 있어도요. 그 기. 사기라고 그래 그게. 네. 전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에너지에 대한 기에 대한 전이. 손으로만 만져야지만 더 큰 영향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100%고 네. 그건 100%고 자 봐봐요. 앉아 있는데 이 사람 숨 쉬 안 쉬어요. 숨 쉬죠.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서로. 그리고 또 이 인도 의학에 보면 차크라가 있잖아요. 그 차크라는 7겹이거든. 네. 그 차크라가 서로 교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바로 전이 되지. 제가 전철 타고 다니는데 딱 봤을 때 노인분이 있잖아요. 되게 건강에 안색이 안 좋아. 그 자리에 비어서는 안 앉아요. 네, 전이 되거든.
물론 내 건강한 길을 줄 수는 있어요. 음. 줄 수는 있는데 까딱하면 이 사람의 사기가 더 세면은 내가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자리가 비어도 안 나죠. 그런 게 바로 차크라예요. 차크라의 나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건강을 체크하는 이게 굉장히 좋아. 하여튼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는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들어낸 약도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고린이 저도 이제 만들었거든. 그 중에 한 품목이에요. 이 고린이 상당히 괜찮아요. 자, 이제 경락을 우선은 손하고 발하고 정리를 하면서 볼게요. 자, 앞에, 옆에, 뒤 해가지고 앞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음양으로. 수니까 이제 태음, 태음, 폐경. 폐경. 그다음에 양명, 대장경. 색깔을 좀 볼까? 네. 지금 일어났다. 온대 얼른. 수태음, 깜짝 놀랐겠는데. 대장. 앞으로 옆에 있는 거 소양, 소양, 소고름, 심포, 수수양, 상초.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뒤쪽으로 가는 거, 소음, 신묘, 태양, 소장경. 이렇게 소음, 신경, 소장경. 이렇게. 자, 발에 있는 거 마찬가지 그대로 똑같이 태음, 양명, 거름, 소양, 소음, 태양. 그래가지고 색깔을 좀 바꾸게 바꿀게요. 태음, 비경, 양명, 위경, 족거름, 간경, 족수양, 담경, 족소음, 신경, 족태양, 방광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을 한번 잠깐 볼게요. 색깔. 여기 해놨잖아요. 색깔. 이 색깔대로 바꿔주면은 세고네. 색깔을 보면 요거 다 요
태음에 해당되는 요거 양명 폐대장이잖아요. 백색입니다.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오행으로 요게 다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백색. 네. 그다음에 요 거름. 얘 심포하고 얘는 화야, 화. 상화라고 해요, 상화. 심포 상화. 화야. 그러니까 적색. 요거는 군화. 얘는 상화, 얘는 군화. 얘도 화예요, 화. 화인데 얘는 재상. 얘는 임금. 그러니까 심장은 임금. 심포는 재상. 똑같이 이제 적색. 자, 비위. 비위인데 비위는 토예요. 토. 오행상 토예요. 토. 토고 토니까 무슨 색깔? 황색. 서양 사람들은 황색 되게 싫어하대. 이상한 애들이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골드는 좋아해. 골드. 아 골드만. 골드색이라고 따로 있고 아 맞아요. 옐로라면 싫어해요. 옐로는 완전히 싫어하는 색깔이고 골드는 좋아해. 그럼 옐로우 골드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로를 싫어하고 골드는 좋아하니까. 아 옐로우 골드라고 부르거든요 요즘은. 그럼 이상한 거야. 아무튼 서양 애들은 옐로우를 싫어하더라. 로즈 골드, 옐로우 그런 거 골드, 상관 이렇게. 괜찮아요. 골드는 좋아해. 골드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옐로우색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옐로우, 아니 그게 황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황색이 두 개, 골드하고 옐로우하고 달라. 자,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간은 청색. 목이고 청색이고 또 신장 이건 흑색이에요. 수예요, 수라서 흑색입니다. 여러분 그 띠 있잖아요, 띠. 띠에도 뭐 쥐띠, 소띠, 말띠, 닭띠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색깔이 있어요. 뭐죠? 그게 바로 요 오행 색깔이에요. 아, 이거랑 접목되는 거야. 아 그러네. 아. 청색, 적색. 그래서 금. 작년에가 갑이죠. 음. 갑은 오행이 여기서. 그러니까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갑이 무슨 책? 청색. 그러니까 작년이 또 용이었죠. 이게 용이 무슨 용? 올해는 뭐죠? 무슨 용? 청룡이란 적색. 거야. 그래서 좀 갑. 올해가 을이죠. 네. 갑, 을이잖아요. 갑을이 청색이야. 청색이구나. 청색인데 자 올해가 무슨 해? 뱀이죠. 뱀. 무슨 뱀? 청색뱀. 청사. 아 그렇구나. 청사. 지랄 맞은 뱀이야. 아 그래요? 큰일 났네. 을사란 자체가 재난이 많아요. 아. 왜냐면 이 목이라는 게 변화가 많거든. 올해 그래서 변화가 많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아. 많은 거야. 올해 그래서 변화가 아 많네. 그런가? 지금 계속 난리잖아요. 오. 산불 나지. 오. 뭐 터지지. 싱크홀. 싱크홀에도 막땅 꺼지지. 대통령 이러지. 대통령. 변화가 많다. 올해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신구 그러니까 대통령은 처단되고 또 하나 또 나타나고 이렇게. 아 이게 청색도 갑청, 을청이 있는데 을청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목이란 자체가 바람이야 바람. 이게 바람이라고. 그래서 올해 바람이 되게 세요. 봄바람이. 엄청 심하다. 바람. 지금 해외는 더 난리던데. 지금 중국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올해가 때문에. 작년에 갑이었고 올해가 을이잖아요. 갑이야 그냥 갑을 목에 들어갔잖아. 목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바람하고 올해 태풍도 되게 많을 거야. 심할 것 같아. 바람이니까. 변화요. 바람 뭐야? 변화잖아요. 변화. 너무 신기해. 바람. 신기하다 진짜. 네. 바람. 저는 이번 연도에 좋을 줄 알았는데. 뱀띠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 청색 이 뱀이 여러 개예요. 뱀이 빨간 뱀이 있고 하얀 뱀이 있고 파란 뱀이 있고 노란 뱀이 있고 네. 뭐 여러 개요. 이 색깔대로. 네. 색깔대로. 그럼 적색은 뭐예요? 붉은? 빨간 뱀. 그러면 아니 그러면 뭐 변화
청색은 변화가 많고. 얘는 싸움이지 싸움. 싸움, 화네요, 화. 싸움. 화. 뻘건데. 그럼 황색은? 용도 황룡, 그러니까 정룡이 있거든. 어. 황룡이 있고 정룡인데 정룡은 싸움이 싸움. 아. 저는 뭘까요, 용기인데? 뭔 적인지 알아요? 76년. 그거 봐야 돼 사주. 그 인터넷 치면 나오던데 16년 저기. 쳐봐봐. 오행 색깔, 보면 되는 거 색깔. 아니에요? 오행? 뭔가 갑 식간. 음. 이 식간에 따라 색깔이 전- 있거든. 전 토였는데. 토? 황색. 그러니까 황색. 기사색. 기사색. 그 뭐예요? 토면 기사야 기사. 음. 노랑뱀. 노랑뱀. 뭐예요? 그거는. 그냥 노랑뱀 일반 뱀이야. 아 일반. 병진생. 병진. 그거 황룡 그러니까 정룡. 어. 정룡이야. 화인데요? 화? 싸움이 싸움. 투쟁. 그냥 투쟁. 전진. 투쟁. 후퇴는 없어 그냥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어. 이게 살아온 삶 자체가 전쟁이야. 아, 붉은 용띠네. 저는 정룡. 흰뱀인데 백뱀. 백색. 뭐예요? 그러면은 신사. 아 신사. 또. 신사야. 신사인데 이게 백사잖아. 백사는 상당히 귀해요. 귀해서 백사는 맞아. 좀 고고하다고 그럴까 고귀하다고 그럴까 잘 안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백사는 좀 대우를 받아. 백사는. 네. 일본 배우는 좀 달라요. 둘이 띠동갑이야 그러면? 그러네요. 언니가 뱀띠? 응. 아, 뱀띠가 아니죠. 뱀띠 맞죠? 뱀띠예요? 나 백뱀이라니까. 아, 진짜요? 신사. 원장님은 빨간 뱀? 아니요. 전 노란 저 노란색. 황뱀. 아, 저 일반 뱀이래요. 이런 기토. 그것도 기분 나빠. 아 진짜. 일반 뱀이라. 아니요. 황사는 일반적인 널린 큰 구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렁이는 그러니까 말해서 귀하게 받아요. 부귀 같은 귀. 근데 저희 엄마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셨거든요. 제가 뭐죠 그거를? 태몽. 태몽이 뱀이 하늘로 승천을 하다가 꼬리가 잘리는 꿈이었대요. 어이구 그렇구나. 그래서 뱀이 됐나 보다. 변화 항상 뭐에서 뭐가 변화되는 건 딸이에요. 뭔가 하다가 변화가 되면. 네, 제가 큰애 들어오다가 아니고요? 큰애 태몽을 내가 꿨는데 아 그래서 전가 봐요. 그 아니면 아들로 나왔을 텐데. 진짜로 칼날 꿈을 꿨어요. 휘황찬란한데 그 용이 아주 그냥 정말 무지개 색깔의 컬러풀한 용이야. 몸은 파랗고 이 뿔은 금색에다가 그래서 그 뿔을 내가 딱 잡고 용을 탔어요. 확 나는 이 청계천지 막 날아다니는데 청계 고가가 있는 거야. 더 이상 못 날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 아 내리가 하니까 내렸는데 딱 내리고 청계 굴레 내려서 이제 이게 슉 내려도 물고기로 획 바뀌어야 돼. 물고기로 바뀌는 거야 그 용이. 와, 그래서 아들이었는데 그때 딸이. 아니 그 딱 그래서 이 태몽인데 얘 딸이구나. 대박. 그게 진짜 첫달 났어요. 왜지? 이 꿈에서 뭔가 변화가 되면은 딸이에요. 왜냐면 딸은 음양에서 음이잖아. 숫자로 2야. 그러니까 하나의 꿈에서 두 개가 나와. 변화. 하나로 끝났으면 그럼 이제 1이잖아. 그 양이죠. 아들이 될 뻔했네. 쫙 올라가서 그냥 끝났는데 거기 뚝 꺼내가지고 근데 딸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황색의 그 성질은 뭐예요 그럼? 에? 황색의 성질. 중용. 그럼 별 이제 만약에 그 해가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좀 편안해져요. 그 구렁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중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용.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항상 중간적 입장에서 중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적으로도 보면 진짜 그치. 맞아요. 돌아가는 그 꼴들이 청색. 정령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거에 의리는 거 할 때만 울분을 못 참는 거야. 그냥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전진하는 어떤 그 그런- 박근혜 탄핵됐을 때 저거였나 화였나요? 몰라. 아 그래요? 그랬을까? 그런 것 같아. 뭔가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쵸. 그게 화인가요?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게? 빨간색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야. 다 드러나. 그럼 백색의 저기는요? 백색의 갑자기 사주 보러 온 거 아 같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거 궁금해요. 백색은 나도 궁금해요. 백색. 백색은 재밌어서. 순백의 금이잖아요. 순백. 순백. 순백인데 다 보인다. 이게 결점, 하얀 옥에도 티가 있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네. 결점이 항상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너무 음. 이제 표현이 너무 고고함이에요. 고고함. 고기하고 고고함. 그래서 항상 고고함을 갖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라는 게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달라.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 해가 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백색이 어떤 분야에 따라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갑을. 백쥐. 그러니까 음. 이제 말하자면 경자년 음. 하얀 쥐가 있고 하얀 소가 있고 음. 하얀 뱀이 있고 하얀 말이 맞네, 있고 하얀. 하얀 원숭이가 있고 있거든. 음. 그러니까 12지에다 색깔이 다 틀려요. 이게. 음. 근데 다 틀리지만 공통사항은 고고함, 고고함. 순수함 이런 음. 것이 바로 백색의 특징이에요. 뭔가 흑색은 좋은 건가? 흑색은 물인데. 만약에 용이 흑색이다. 네. 이무기예요. 날아가지 못하는 물속에 있는 아. 이무기. 또 뱀이 흑색에 있어요. 네. 뱀이 개사년인데 그것도 이무기야. 물고기가 될 리는 없지. 그 뭐였지? 그냥 뱀장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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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힘을 못 쓰나 그럼? 우리가 그 용이 승천한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실제 현상에서 볼 때 뭐냐면 용오름이에요. 바다에서 회오름이 올라가는 거, 용오름. 그거를 용이 올라 승천한다고 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 단계야. 제가 새벽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랄 같다고 새벽 몇 시? 5시 반, 40분 쯤에 묘시, 혼자는 무슨 띠라 그랬죠? 용띠. 용띠. 새벽에 묘시생이면은 용띠의 묘시생이면 그 용의 성질이 좀 죽어요. 아 진짜요? 새벽에 태어나서 용이 승천할 때 태어나요?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 좀 성질이 죽어. 음. 그러니까 괄괄하진 않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아무튼 여기도 이제 색깔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을 왜 붙이냐면 폐병이 걸리면 하얘집니다. 아, 그렇구나. 하얘져요. 폐병. 폐병 폐결핵 상태가 돼요. 창백해져. 대장도 그러네요. 허해져요. 대장은요? 마찬가지예요. 대장도예요. 이제 다 섞은 거니까. 대장병도. 그래서 이거는 기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폐기가 이제 이건 기잖아. 폐기. 기가 충만하면은 피부가 밝아지지. 네. 창백해지는 게 아니라 밝아져요. 아, 창백해지는 게 아니라 밝아진단 말이야. 환해진다. 환해지죠. 네. 환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백하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건강한 미는 이렇게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폐기가 나빠지면 창백해져요. 그러면은 그건 폐병이요. 네. 대장도 나빠. 면역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진이라고 해서 진단할 때 그 망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경락의 당부의 어떤 생리적인 것이 색깔로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심포와 심장은 빨간색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되면 뭐냐? 얼굴이 벌개져요.
얼굴 쭉쭉해져.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심포삼초 심수장이 문제가 되면은 벌게져요. 주로 이제 벌건 게 이기세요. 광대 여기 바깥에가 벌건 게 있고 안쪽으로 몰아서 벌건 게 있어요. 그죠? 틀려요. 바깥에 벌어진 바깥에가 벌겋게 된 거는 심포삼초. 심포삼초가 문제가 된 거야. 이 사람들이 혈압이 문제예요. 안쪽에 몰아서 벌건 거 있죠. 이건 심기가 약한 거예요. 심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눈잡이, 코, 여기가 뻘게 그 심. 주사염도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깥에 여기 이마서부터 해가지고 광대가 벌게 볼따구가 그 심포. 그러니까 요 광대가 여기가 벌건 건 혈압이라니까요. 이제 여기 혈압. 근데 요거는 이제 심기가 안 좋고 심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 잠을 잘 못 자죠 이제. 맞아요. 저희 고객님 네. 여기가 더 빨개. 잠 못 자. 그 심포는 바깥에, 심은 안쪽에. 잠을 잘 못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위잖아요. 요 비위는 황색이에요. 우리가 흔히 누렇게 뜬다는 거 있잖아. 누렇게. 이게 뭐 잘 못 먹거나 부항 들었다는 거 있어요. 그러면 피부가 누래져요. 비위가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딱 보면 이제 소화기가 안 좋고 비위가 허약한 사람들은 얼굴이 누렇게 떠 있어요. 그거 뭐 100%그 비위 안 좋은 거예요. 100%.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날 뭐 그러니까 이 일주일 내내 뭐 술을 허구한 날 먹었다 하더라도 기본적 바탕이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피부가 누렇게 떠요. 더 나가서 이제 그 황달거리는 거잖아요. 황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황달도 간이 비위를 극해가지고 누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빌리루빈이라고 했어요. 그 빌리루빈이 간에서 나오는 간즙이야. 그 간즙을 쓸개가 농축을 해가지고 이제 소화 효소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 간이 미쳐버린 거야. 이제 막 알코올 엄청나게 먹어서 간이 미쳐버리면은 혈구를 막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빌리루빈이 생겨. 그 빌리루빈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게 넘쳐나는 거야. 그게 황달이에요. 피로 적혈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빌리루빈, 그 쪼개버린 빌리루빈이 흘러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적혈구가 이렇게 동그래요. 판에. 거기에 헤모글로빈을 갖다가 심어놔. 이게 철분이거든. 근데 간이 요 헤모글로빈 요거를 제거합니다. 간이 이 헤모글로빈 뜯어낸다고, 철분을 뜯어내버린다고. 그 뜯어내고 난 나머지가 빌리루빈이야. 헤모글로빈에서 이 철분을 빼고 나는 게 빌리루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봐. 혈구인데 산소를 흡수할 수 있는 철분이 없는 빈 껍데기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철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급성 황달, 악성 급성 황달은 사망합니다. 죽어요. 가장 큰 타겟이 누구야? 심근입니다. 심장근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뭐야? 뇌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급성 황달은 죽어요. 큰일 납니다. 선생님 저희 중환자실에 어제 그 인스타에 이거 라방하는 거 보고 중환자실에 거의 중증 환자는 뇌질환이 많대요. 암보다. 맞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뇌부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뇌질환 환자 그렇게 많아요? 안 그래요. 뇌출혈, 뇌경색 막. 중환자실에
제가 그 저희 어머니 때 맨날 허구한들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보면요 별의별 환자가 거의 지옥이에요 지옥. 별의별 환자가 다 와. 거기에 중풍 환자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2명 정도고 나머지 50%가 교통사고. 교통사고. 그러면 거기에 또 한 1% 한두 명인데 화상. 화상? 화상 너무 야 그거 장난 아니야. 그거 완전 지옥입니다. 병원비가 뭐 한 달에 막 네. 억이라고. 그건 미국이나 그러고 우리나라 안 그래요. 미국은 그랜드 캐년 놀러 간 34살짜리 젊은 친구가 사진 찍다 떨어졌잖아요. 네. 못 왔잖아요. 거기 일주일 병원에 가서 일주일 치료 받은 거야. 실려가가지고 헬기 해가지고 치료비가 4억 5천 나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 돈 내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못 나와서 그돈못 물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막 난리 나가지고 성금 내가지고 걷어내주고 해가지고 거의 절반 내주고 해가지고 겨우 나왔어. 미국은 그래 미국은. 그게 의료 민영화. 의료 민영화예요. 우리나라는 처음 초기에 의료보험 제도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맞아요. 고쳐게 된 건데 지금 이 원희룡이 때려 죽일 놈의 시기가 제주도에다가 민영화 해놨어. 진짜? 네. 제주도는 민영화예요? 모르죠? 응. 거기 민영화 해놨어. 거기에 어떻게 자본이 중국 자본 절반, 삼성 자본 절반 들어간 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민영화 거기-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요. 거기서 만약에 일주일 했죠? 4억 나와요. 네. 그럼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특별하게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만. 관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시작이에요. 계속 이제 민영화하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 의사협회에서 지금 그거 꼬투리 잡는 거야 지금 민영화하려고. 지금 의사들 진짜 난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한번 이 윤석열이 그 건드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 기회에다 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야. 민영화. 결론은 민영화야. 그러면 이제 다 죽어요. 의사 별 못 가. 그 의사들도 더 안 좋지 않아요? 민영화하면 본인들도? 10명을 100사람을 잡아가지고 피곤하게 갤갤거리느니 차라리 2-3명 잡고 하겠다는 거지. 일을 덜 하겠다는 거죠. 돈은 많이 받고 똑같이 벌고 1억, 일을 덜 하고. 일주일에 4억이라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4억. 음. 우리가 저 미국하고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기술이 똑같다고. 그럼 일주일에 4억에 마찬가지야. 떨어져가지고 깨끗해가지고 헬기 실려가가지고 그래서 응급처치 받았어요. 얼마? 4억. 이게 문제 심각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의사 단체들이 지금 그거 꼬투리 잡은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애들 등록도 안 하고 계속 버티잖아요. 끝까지 가겠다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결국 정부에서 풀려나겠다는 거야. 문제야. 문제가 커져. 그거 안 그래. 누가 그 중환자실에 그런다고 그래. 말도 안 소리야. 안 소리고. 제가 거기 있어봤지만 하여튼 생지옥이야 생지옥. 그게 누가 거기 응급실 근무하겠어. 그 한 가족이 화상 입은 환자가 들어왔는데 와 이거는 눈 뜨고 볼 일이 아니야. 우리 몸이 있잖아요. 불에 그슬리잖아. 이 피부가 또 몰라서 콜라겐이잖아요. 다 터져버립니다. 다 터져가지고 몸이 이제 그 열기를 빼려고 하니까 액체 있잖아요. 몸 액체, 인프 다 부어가지고 이물 탱탱 보여.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그런 데는 이게 누가 하겠어. 그 의사들이 그런데 그만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나씩 읊어가면서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처음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수태인 폐경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몸에 앞면, 뒷면, 옆면 이렇게 있어요. 손도 마찬가지야. 손은 이제 여기가 앞, 엄지가 앞, 새끼손가락 쪽이 뒤, 여기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자, 안쪽은 바깥쪽은 양. 그래서 안쪽에 바깥쪽이 양. 음경락에 해당되는 것들, 음경락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이래죠. 안쪽, 바깥쪽. 그렇죠? 그래서 안쪽은 음경락, 바깥쪽은 양경락. 자,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이 경락 잘해. 왜냐면 마사지 할 때 어느 방향으로 해줘야지 이게 좋아지냐고 나옵니다. 자, 음경락은 진행 방향이 몸에서 손가락 방향으로 흘러나와요. 경락이.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줘도 여기 어깨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밀어내주는 게 좋죠. 음경락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심해, 뭐가 안 좋아, 그럼 사해야겠다, 막아야겠다 하면 거꾸로 밀어주는 거죠. 손바닥에서. 그래서 이 방향이 음양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음경락은 손에 대한 음경락은 몸에서 손가락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자, 안쪽에 음경락에 3개가 있는데 여기가 앞, 여기가 뒤. 그래서 여기가 폐경이 흘러요. 폐경. 여기가 신경락이 흘러요. 여기가 거름, 심포에 흘러요. 심포. 이렇게. 꼭 3가닥 하세요. 다 3가닥씩 있어요. 안쪽에 3가닥, 바깥쪽에 3가닥. 이렇게. 발도 마찬가지고 안쪽 3가닥, 바깥쪽 3가닥. 그래서 3가닥씩 존재합니다. 이해되죠? 근육도 그래요. 근육도. 신경도 그래요. 3가닥씩 있습니다. 신경도 여기 쇄골 있는 데부터 요골신경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나가요. 척골신경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나가요. 정중신경이 가운데로 나가요. 똑같아. 선생님 아까 엄지 쪽이 대장, 엄지, 폐, 대장. 아니 이제 지금 대장은 아니야. 여기 앞쪽 음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음만. 그러니까 엄지는 폐예요. 폐. 그 다음에 가운데가 심포.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심. 자, 여기서 있잖아요. 잠이 안 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뭐가 놀란 것 같고 막 근심 걱정에다가 막 기억력도 막 떨어지고 뭔가 불안해. 가슴이 콩닥콩닥 심이잖아요. 심. 그럼 심경락을 마사지 하세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여기 신문혈이에요. 신문혈. 여기 신문혈. 주름 끝, 새끼손가락 쪽 주름 끝에 폭 들어간대. 이쪽 거기 신문혈. 거기를 살살살살 꽉 누르지 말고 살살살살 마사지를 해주시 이렇게 살살 자극해주면 쉼기가 안정돼요. 그게 혈자리예요. 신문혈. 양쪽 다요? 그렇죠. 양쪽 다. 신문. 그 케어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신문자리를 살살 마사지 해줘도 상당히 좋아요. 신기가 안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경, 요게 고름경, 요게 폐경. 자, 폐 여기 원혈, 요것도 여기 있어요. 엄지 바로 밑 손목. 여기 태음혈이에요. 태음. 그래서 기침을 하거나 목에 가래가 끼거나 숨이 차거나 뭐가 안 좋아. 그럴 때는 이 태음을 자극하세요. 태음. 그래서 살살살살 마사지를 이렇게 살살 눌러줘도 됩니다. 만약에 이 태음을 눌렀는데 대빵 아파. 그럼 폐기 안 좋아요. 폐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 폐기를 강화를 해줘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얼굴이 창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태음 자리 원혈이에요. 이걸 제가 살살 눌러보면은 아프다고 호소가 나와요. 고기를 마사지를 해주든가 자석을 붙여주든가 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여기 고름이 여기 이제 태능이라는 혈자리에 태능 원혈이에요. 이것도 원혈. 손목 가운데 손목 여기 홈 있잖아요. 쏙 들어갔네요. 거기
관절. 이게 대는 이 자리는 심포예요. 심포는 뭐에 관계냐면 심장 질환입니다. 협심증 같은 거, 심근경색이라든가 심근이 뭐 안 좋아요. 막 뛰는데 갑자기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처럼 덜컥 한단 말이야. 그 심장이 안 좋은 거야. 그때 대는 자리 해주고 또 여기보다 여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요. 한 2치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내관이 나와요. 내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잠깐만요. 페이지로 128페이지. 128페이지. 두치. 내관. 엄청 중요한 자리예요. 엄청나게. 내관. 여러분 아마 다 모르실 거야. 옛날에 국회의원 중에 김한동 씨라고 있어요. 그 호천 연천에 거기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의 어떻게 하다 그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부인이 곧 죽게 생겼다고 저를 부르는 거야. 가지고 그 부랴부랴 갔죠. 갔더니 이제 숨도 못 쉬고 꼴딱꼴딱 그러는 거야.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있어. 그래서 잽싸게 내관 침을 놔줬지. 그때 숨을 쉬더라고요. 이 내관은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뭔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땐 내관이 최고예요. 자면 선생님 가끔 여기가요. 확 맥히는 것 같아요. 돌덩이처럼 뭉쳐가지고 막 되게 그게 내관이에요. 아프고 막 자면서 막 그게 내관이에요.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막 이런 그게 내관이에요. 그런 거. 막 막혀가지고 되게 아파요. 그 심장. 그 심장. 왜 그게 심장 심기가 연결된 거야. 심기가 망가진 거예요. 그게 그럴 때 그걸 푸는 게 내관혈이에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어. 심계항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심계항진. 또는 막 가슴이 아파. 그때 내관이에요. 내관을 꽉 지압을 해줘도 그게 풀어집니다. 내관을 지압을 해줘도. 자, 그게 뭐예요? 심포. 자, 가운데로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앞쪽은 폐경, 엄지 쪽 폐경, 중지 쪽 심포경, 새끼손가락 심경. 중요한 자리예요. 자, 그럼 이제 바깥으로 가보면 세 가닥이 또 있어요. 바깥에 이제 이 바깥쪽 손등 쪽, 손등 쪽. 자, 검지 손가락이 대장이에요. 검지 손가락 대장. 네 번째 손가락이 3초. 네 번째 손가락이 3초. 자, 가운데가 심포였잖아요. 네. 이렇게 짝이야, 이렇게. 가운데가 여기가 폐, 여기 가운데가 심포, 얘가 3초. 그러니까 심포 3초 짝 이렇게. 이렇게 묶인 거예요, 이렇게. 얘 새끼 손가락은 다 두 개 다 있어요. 안쪽에서는 심경이 흐르고 바깥쪽에서는 소장이 흐릅니다. 그래 돼 있어요. 자, 이게 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가닥. 그래가지고 폐, 대장, 심포, 3초, 심소장. 심소장은 하나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봐봐, 경락이 얘는 두 개죠. 얘가 두 개죠. 아, 네. 이쪽 양쪽. 심경락과 이게 그래서 얘가 힘이 제일 셉니다. 새끼가요? 그러면 몰랐죠? 세지 않고? 에이, 몰랐죠? 네. 자, 봐봐요. 그럼 테스트 해볼게요. 심장 소장이 3개 있다는 거죠. 새끼 손가락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걸 꽉 쥐어보세요. 이렇게. 꽉 쥐면 이거 뺏으려면 못 뺏어요. 그죠? 근데 얘 아니 그저 꽉 쥐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싹 피면은 그냥 쏙 빠집니다. 얘가 힘 다 쓰는 거야. 새끼손가락 쪽이. 소름. 진짜 너무 그지? 쉽게 한 풀려. 번만 꽉 잡아. 절대 안 풀려. 아니, 자, 이렇게 꽉 아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딴 것도 펴두면 안 빠져. 안 빠진다니까. 얘안 빠진다니까. 자, 꽉 쳐요. 꽉 쳐. 꽉 치워. 자, 이걸 쏙 빼가지고 쭉 하면 뭐죠? 빠진다니까. 그렇죠? 나 힘 세죠? 아니에요. 이거 뚜껑 빠질까 그래. 아 그래. 그만 빠져. 이게 원래 엄지가 제일 세다고. 안 그래요? 아 신기하다. 왜 새끼가 제일 작은데 쓸까요? 경락 두 개라니까. 경락이 두 개라서. 이게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경락이 두 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봐요. 내리칠 때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이렇게 때리는 게 2배 이상 아파요. 그러니까 파워가 더 세게 간다. 아이고. 이거는 힘이 약해. 방향 때문에 그러지 에이, 않을까요? 그게 아니야. 다르긴 하네요. 이렇게 치고 수사 이렇게 쳤을 이 때. 경찰들이 수사하는 데에서 음. 이제 누가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거를 칼을 든 모양 가지고 살해 의도가 있다를 알아내요. 그게 칼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줬잖아. 찍으면- 오, 그 이렇게 줬잖아요. 이건 음. 방어예요. 왜냐면 이거 찔러도 힘이 없어. 이게 안 들어가. 뚝 들어갈 거죠.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이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지르. 한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머리도 빠져나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찰 수사 애들이 바로 이렇게 줬냐, 이렇게 줬냐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세다는 뜻이야. 이렇게 때리면 이게 이쪽이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이 새끼손가락질이. 매달려 있대. 이렇게 딱 매달릴 때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그냥 뚝 떨어져. 왜 그럴까요? 경락이 두 개예요. 새끼손가락 이게 볼품 없어 보이지만 이게 경락이 두 개야. 네. 아셨죠?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약속을 할 때 뭘로 해요? 우리 약속할 때 새끼로 부르죠. 이렇게. 이 심이란 말이에요. 심. 여기 심이 걸려 있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심경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새끼손가락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 심. 약속을 할 때 마음으로 하지 뭘로 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결혼 반지 여기다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마음. 그래서 야. 사이가 안 좋은가? 마음으로 약속. 반지는 그거는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 건데 얘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 무명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명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을 한다든가 그럴 때 여기다 끼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지 이거고. 자유로워야 되죠. 이 약속.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신경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손에 대해서 아셨죠? 앞, 뒤. 그래서 앞에는 폐경, 뒤에는 심경, 가운데 심포경. 이렇게 음적인데 양적인데 나눠져 있어요. 요 식지는 손에는 위경이 없어요? 발에 있죠. 위는. 음. 발에 있지. 음. 손에는 대장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요 손가락이 우리 말로는 식지라고도 하고 가리킬 시자에서 시지라고도 해요. 지시하는 거 이거 지시. 손가락 하지. 지시할 때 이걸로 하지. 이걸로 지시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걸로 하지. 그죠? 중지 내세가 지시하면 혼나. 이걸로. 그치. 그래서 이걸 식지라고도 하고 시지. 가리킨다. 시지라고도 하고. 밥 먹을 때 이걸로 찝어 먹잖아요. 그래서 식지라고도 하고 밥 먹는다. 식지.
그만큼 이 가운데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고 요게 일을 많이 해요. 얘가 대장이야 대장. 대장. 네. 그래서 대장에 문제가 일어나면 요 손가락에 문제가 일어나요. 대장이 안 좋을 때. 전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팅팅 부었었거든요. 오 심기니까 심이 안 좋잖아요. 맞아. 그때 여기 아프고 잘 자다가 진짜? 계속 여기 치료받았을 때 그때 나 알지? 알아. 그때 그럼 몇 달 전에 그치? 그래서 그게 경락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 경락에 문제 나오면 그렇게 나와요. 이거 수업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살짝 그랬었다가 수업 시작하면 맞아. 어느 순간 없어요. 그래서 그 경락을 훑어보면 아 내가 어디가 안 좋구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지 손가락은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대장이 안 좋으면 요 손가락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 이 손가락이 흘러가는 부분에서 요 뼈다귀 있는데 요 손목이 뼈다귀 툭 튀어나온 데 있죠. 거기에 반사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만지면 아파. 아파요. 그럼 대장이 안 여기가 좋은 안 거야. 아픈데 여기가 선생님 그때 여기 툭 튀어나온 여기 요거 뼈다귀 요 뼈에 쭉 올라요. 붙여줄까 원장님? 다 안 아파요. 자서. 안 아프면 괜찮은 안 거야. 아파요. 이게 대장 거기가 안 좋은 아프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가 되면은 대장에 문제가 있다. 아파요 원장님? 그거 안 좋은 거야. 굉장히 시원해요. 풀어줘야 거기가 돼. 양계? 아니 편력. 혈력? 근데 다 중요해서 선생님. 그러니까 편력이라고 그래. 그치. 편집만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그러게 하나만 붙이면 끝. 아니 이게 지금 만병통치.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핵심적인 것만. 여기는 뭐야 여기? 양계. 이게 양계. 아 여기가 제일 아파요. 그 양계인데 그게 많이 아프면 염증 있는 거예요. 저 염증 있어요. 네. 그 대장 염증인데 빨리 해결해. 아까 그 고림 먹어야 됐죠. 언제 살까? 근데 우리 그거 가야겠다. 언제 살까? 아니 그거 쉽게 나요. 고림 먹으면. 다른 약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돌코락스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땡. 지금 어쨌든 또 이제 자극을 해줘요. 침자리에 자극. 계속 마사지 해주고 자극을 해주면은 그게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손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자, 손에 해당되는 것들은 횡격막 위에서 작용하는 오장. 횡격막 위에 있는 것들. 자, 심장, 폐, 심포 다 횡격막 위에 있죠? 그래서 손에 있는 거예요. 손에 있는 거. 이 6분은 따지지 마요. 6분은 뭐 다 창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5장을 얘기했을 때 5장에서 횡격막 윗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 손에다 매달려놔요. 다시 폐, 심포, 심장 여기 다 횡격막 위에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횡격막 이하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복강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누구요? 비장, 간장, 신장. 그래서 그거는 다 발에다 영향을 줍니다. 발.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야. 발에도 똑같이 발도 안쪽이 바깥쪽이 양. 아시죠? 발. 이게 발도 안쪽이 바깥쪽이 양인데 안쪽에서도 아까 그 발에서 안쪽에서도 엄지 발가락 쪽으로 향해 나가는 발 안쪽 그게 비장. 그 다음에 가운데 엄지 발가락 가운데 쪽으로 와요. 이제 그게 간.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새끼 발가락 쪽으로 가는 거 있어요. 그게 신장. 이렇게 해서 간, 그러니까 비장, 간장, 신장 이렇게 역시 이것도 뭐예요? 오장이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세 가닥이 안쪽에 연결돼 있다. 세 가닥이 안쪽에 연결돼 있다. 안쪽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똑같이 양도 똑같이 이제 뭐예요? 바깥쪽에서 앞에, 가운데, 뒤. 앞에, 가운데, 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통째로 나눠볼게요. 인체 전면 앞부분을 인체 전면 앞부분을 지배하는 건 태음이에요. 태음. 그 다음에 옆부분은
거름, 거름. 뒷부분은 소 또는 태양이라고 그래요. 태양. 그래서 태양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비장에서도 엄지발가락이에요. 엄지발가락.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책에서 비장을 보면은 자 페이지로 52페이지부터 엄지발가락에 은백이라고 있어요. 엄지발가락의 뿌리 부분에 은백. 정신 이상. 여기 써 있어. 뜸 뜨면 정신병인 사람 여기 뜸 뜨면 나요. 자, 엄지발가락 봐요. 엄지발가락 안쪽에 그 바깥 안쪽이죠, 그러니까 이 모서리 이제 바깥인데, 하여튼 이 은백서부터 해가지고 발 안쪽 면을 딱 타면서 안쪽 태백 안쪽을 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보면은 상부라고 해서 발 안쪽 복사뼈 안쪽 복사뼈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삼음교 알려드렸죠. 삼음교 중요하다고. 네, 맞아요. 여기 중요한 자리. 이게 비장에 있어요. 자, 안쪽 면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측 안쪽 면의 안쪽 면에서 앞쪽에 있는 게 비장입니다. 비장.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운데가 있는데, 가운데는 자 페이지로 166쪽을 열어보세요. 166쪽. 대돈 있어요. 자, 아까 엄지발가락 혈자리 있었죠. 은백이라고. 네. 근데 요게 안쪽에 또 있죠. 똑같은 부위의 안쪽에 대돈입니다. 대돈. 자, 이 자리에서 이제 결국 그대로 올라가요. 이제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쭉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충에서 엄지발가락 사이로 올라가죠.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기어 올라가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발목 복사뼈 있는 데에서 중봉이 나와 있죠? 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또 여구 중도 안쪽에서 또 흘러갑니다. 안쪽. 다리 안쪽 면에. 그쵸? 다리 안쪽 면에 요게 간경락, 걸음 간경락, 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음경락이 있는데, 소음경락은 뒤쪽에 이제 존재하는데 발바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페이지로 112쪽 열어보세요. 112쪽. 용천 옳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고 왔었는데 용천. 맞아요. 많이 그죠? 들어갔어요. 용천 많이 들었죠. 네. 발바닥을 직접적으로 딛고 그 땅의 지기를 끌어 당기는 게 바로 용천이에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요, 이 용천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갑자기 있잖아요. 뭐 감기가 들었든 뭐가 했든 간에 열이 펄펄 끓어요. 지난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열 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 열 날 때 해열제 먹어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 용천을 따주면은 열이 뚝 떨어집니다. 반드시. 스기침 정도로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똑딱이 그거 그 당뇨 똑딱이 그걸 똑 해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그 피가 반드시 나야 돼요. 피가 반드시 나야 되고, 피가 반드시 나면은 진짜 이 딱 따자마자 거의 한 5분도 안 돼서 열이 확 내려갑니다. 피가 안 나면요? 피 안 나면 열이 안 내려가. 계속 따요? 용천을 따라고요? 용천 따는 거야. 발바닥을요? 발바닥. 열날 때. 네? 열날 때 제가 중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90년도거든요. 그때 냉장고도 없었어요. 중국 놈들. 얼음이라는 것도 없었고
걔네들이 여름에도 있잖아요. 보온병을 들고 다녀요. 끓여서 먹는다고. 나는 겨울에 얼음 먹는 사람인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식혔어요. 식혀서 딱 먹었는데 그게 이질 걸린 거예요. 이질이 걸려가지고 그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동료들은 다 공부하러 갔다가 난 못 갔죠. 막 설사하고 토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왜 이래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침 넣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침 넣고 근데 하나도 안 내려가 열이. 그 의식이 까마득한 상황에서 내가 그래서 용천 따라고 용천 따니까 피가 안 나요. 열이 올라갈 때는 피가 안 나. 그러니까 한 분이 이거 피 안 나네 그러면서 부항 붙이자 해가지고 따고 부항을 붙여서 피를 빼고 나니까 5분도 안 돼서 열이 확 내려갔어요. 제가 여태 그 다른 강의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열 날 때 용천 따야 된다 반드시. 아기들 있잖아요. 애들 기를 때 그럼 피가 날까요? 선생님 발바닥을 따면? 열 나면 안 난다니까. 그러니까 피가 날 때까지 하는 거야. 애들은 열이 이 생리가 빨라가지고 머리로 열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애가 뭐가 잘못되거나 체하거나 변을 잘못 봐도 열이 올라간다고. 그게 경풍이에요. 소화경풍. 소화경풍 생기잖아요. 뇌가 물이 찹니다. 뇌 수막염이라고 그러니까 병원 가면 100% 뇌 수막염이라고 그래요. 맞아. 그런 게 있잖아요. 자주 그러면 얘 지능이 떨어집니다. 뇌세포가 죽어요. 뇌세포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열이 날 때 빨리 뭘 병원 가고 자시고 하는 것보다 빨리 용천 따라가요. 그러면 진짜로 5분도 안 돼서 열이 나타내요. 아이들. 저희 아이도 그랬었죠. 애들 열나서 속썩잖아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제가 하면서 애들 엄마도 많이 왔었어요. 그 용천. 그러니까 열만 안 나도 효과를 낫다 이러고 그치, 키우잖아. 그치. 그치? 효과를 다 봤어요. 열날 때 무섭지. 무섭지. 경기로 가요. 아이가. 우리 딸이 그렇게 그러긴 하고. 그래서 이 용천은 꼭 알아두시고요. 용천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은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 이 용천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맹탕 따버리면 효과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발바닥에서 기어 올라오자니 발바닥에서 안쪽으로 기어 올라가지고 복사뼈 안쪽으로 해가지고 자 이제 발 뒤꿈치 쪽으로 가죠. 태계 그렇죠? 뒤꿈치로 올라가죠. 발 뒤꿈치 안쪽에서. 네. 네. 태계 대종 해가지고 조회 결국은 자 다음 페이지로 보면 교신 복류 다 뒤끝으로 올라가요. 그쵸?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뒤축으로. 그래서 왜 그래요? 소음은 뒤쪽과 관계돼 있습니다라는 거. 조회는 아니에요. 조회도 마찬가지요. 복사뼈 밑에. 구인병? 조회는 여성 월경하고 아주 밀접한 자리가 조회예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닿는 자리가 아니에요. 응? 닿는 자리. 옆으로인가요? 아니 그 복사뼈 바로 아래요. 아, 복사뼈 바로 아래. 자궁 탈수? 자궁 탈 수 있어요. 자궁 탈수. 어디요? 여기 자궁 탈수는 자궁이 조회 수분이 제가 없다. 자궁 탈수 자궁 탈수가 수분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 제가 자궁 근데 탈수를 나도 그색 줘봐. 자궁 탈수를 제가 두 명을 해줬는데 제가 그때 쓴 자리도 조회, 복골 여러 가지 썼었어요. 조회가 필수예요, 필수. 그 자궁 탈수가 뭐냐면 자궁이 바깥으로 빠져 나오는 겁니다. 에? 밑이 빠졌다 이런 거? 미주 똥꼬 빠지는 것처럼 자궁이 빠져 나와요, 바깥으로. 모르죠? 네. 몰라요. 그 동두천에서 겪은 건데 거기는 그 피난민들이 많아요. 이제 그 전쟁 후로 밑으로 내려와서 가까이 383하고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있는 데가 동두천이에요. 동두천 바로 383이에요. 옛날에 옛날에 383이고 지금 그거 쭉 더 올라가지 연천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바로 올라가려고 했던 정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이거 짬밥이 나오잖아요. 부대, 군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짬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돼지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동두천에 돼지 키우는 데 꽤 많았어요. 우리가 흔히 돼지막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인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둘이 부부밖에 없는 거야 이제. 큰 애를 낳았어. 큰 애를 낳고 둘째구나. 둘째. 큰 애는 그래도 이제 좋은 몸조리했는데 둘째 낳고 이게 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애기 낳고서 하루인가 이틀 후에 바로 리학할 거였답니다. 우리 짬밥 끓여야 되니까. 자궁이 어때?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다 쪼물어지려면 그게 한 40일 걸려야 돼요. 다 완전하게 들어가려면. 근데 그 커진 쉽게 되면 농구공만 했던 자궁이 점점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힘을 쓴 거야. 힘 준 거야. 그때 그게 확 빠져나간 거예요. 무섭다. 네. 그 후로 좀만 힘줘도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게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탈장처럼 자궁이 빠져나오는 거. 그걸 탈수라고 그래요. 자궁 탈수.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쭉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궁 탈수인데 그분을 침으로 치료해 줬어요. 들어갑니다. 빠져나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조회 자리가 그래. 이게 조회가 바로 뭐냐면 비친다. 바다를 비춘다야. 그럼 뭐야? 해가 떠올라서 비출 거 아니에요. 그 해가 무슨 색깔?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경이 뭐예요?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월경색이라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그게 이름을 그때 조회라고 한 거예요. 비춘다. 월경색. 그래서 이 조회는 월경하고 아주 밀접한 자리예요. 자궁하고.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신경락이 있습니다. 신경락. 조회, 신경락이에요. 뒤쪽 발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 뒤쪽으로 가는 거야. 발 뒤쪽.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 자, 그래서 우선 여기하고 요거 이제 전부 다 이제 실습을 해볼게. 진짜. 네. 진짜리.